이번에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5만 명에 지금 육박하는 상황까지 급증했는데 네. 보통 더블링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이렇게 되면 정말 10만 명 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역의 수장인 정은경 청장이 2월 말에 하루에 이제 최대 17만 명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이것도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겁니다. 원래 방역 당국에서는 정점 때 3만 명 정도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좀 높여 잡았고 지난달 말에 예측치에서는 한 12만 명, 최대 한 12만 명 정도 나왔는데 그게 또 이제 한 열흘 만에 또 바뀐 거거든요. 그만큼 확진 환자 수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말이라 봐야 이제 2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더블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일주마다 2배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관리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궁금증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통일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따져서 7일인 건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검체 채취일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자가격리가 7일, 10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 시작점도 뭐 증상이 나타날 때 확진 판정 뭐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것을 이제 검체 채취일부터 7일을 잡은 것이죠. 이게 다 모든 것이 뭐냐면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적용되는 그 재택 치료라든가 검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진 환자에 맞춰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 대응 역량에 맞춰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갑작스럽게 너무 확 풀려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큰일 났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이제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진 환자가 일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어쨌든 큰 근간을 유지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일부의 피해라든가 불편, 위험, 공포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좀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넘어갔을 때 5일 격리로 낮춘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부터 정점에서 내려가는 한두 달 정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관리이기 때문에 뭐 각자 대처를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내가 확진됐다고 해도 주변 사람이 이제 걱정이거든요. 다음 궁금증을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판정 받았는데 어제 그제 같이 누구랑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사 같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낯설죠. 지금은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구분되면 전부 자가격리를 했죠. 그렇죠. 확진 환자하고 똑같은 기일 동안 했는데 이게 오늘부터 바뀐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 알겠지만은 접촉을 하시더라도 3중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뭐 이런 것들이고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종사자가 밀접 접촉을 하면 그분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접종 여부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접종 여부는 관계없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접종자들 이분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이른바 수동감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보는 것이죠. 대신 이제 방역 수칙은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보건당국하고 상의를 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며칠 전에 확진자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PCR을 받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그 접종을 2번밖에 안 했다거나 미접종자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험 취약시설, 이 시설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밀접 접촉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자, 확진된 경우에 스스로 재택치료를 해야 되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요.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사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도 바뀐 부분이죠.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동거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재택 치료하는. 지금까지는 이 동거인들도 물건을 사러 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의약품은 다 동거인이 가서 받아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혼자 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혼자 살 경우에 생필품은 확진된 분의 생필품은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직접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주문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의약품은 약국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하고 이제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상담을 하면서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의약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전이 약국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그분이 사는 집까지 배송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원활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하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많아지면 보건소 문의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전에도 백신 때 보건소 연락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대기하고 전화도 안 된다 이런 분들 상당히 네네.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먼저 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다른 곳으로 많이 이제 돌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보면 각종 주변에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들. 하지만 이제 뭐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걸 볼 수 없으니까 주로 이비인후과 이런 곳에 지금 그 지정 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 코로나19 진료 관리 지정 병원이라는 것을 쳐보시면은 동네에 병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재택 진료를 할 수 있는 상담센터도 각 구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예. 서울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를 전담하는 전담 그 의료병원이라는 것이 전국에 지금 한 66개 정도 예. 있는데 이게 한 100개 넘게 지정이 되거든요. 거기는 확진자도 갈 수 있는 건가요? 확진자가 대면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의를 하셔야 돼요. 상의를 왜냐하면 또 해야 되는 확진자가 이제 밖에 나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그 보호 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정 병원이라는 건 대개 어떻게 돼 있냐면 음압시설 같은 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진료하고 완전히 확연히 다른 동선과 진료 공간들이 갖춰진 곳을 지정하는 겁니다. 네. 일반 병원이 아니고 동네 병원들은 유선으로만 이제 저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주변에 네. 다 있습니다. 네.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가격리에서 셀프로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검색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꼭 필요한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무엇인지를 우선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연탄가스, 그러니까 연탄 뗄 때 연탄가스 마시면 이제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산소가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뭐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하면 뭐 헤모글로빈이 뭐 이렇게 뭐 결합 예. 산소와 결합하는 그 농도라고 얘기하는데 좀 복잡하고요.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산소가 있느냐, 잘 공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95%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게 저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그 부담은 덜었죠. 왜냐하면 예. 오미크론은 주로 상기도라고 해서 목 윗부분에 이제 주로 예. 그 수용체들이 많아서 밑으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꼭 불안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물론 그 집중관리군들은 이제 배포를 해주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코로나 증상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증을 보여주시면요.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이 아니라 뭐 장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갖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좀 건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진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외래 진료센터라는 게 확진 환자가 그 외에 다른 그 질병들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게 현재 보니까 하루에 한 10곳 이상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 67곳 정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쪽에 아직은 집중돼 있지만 이게 한
112곳 정도로 늘어납니다. 아. 불편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병 가운데 뭐 심근경색, 뇌출혈, 투석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위험하잖아요. 중대한 일이 생길 수 그렇습니다. 있는 이런 거니까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래진료센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보건소와 통화를 하시거나 인터넷에 예. 찾아보시면 아주 힘들지 않은 곳에 한 곳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발표된 확진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하고요. 이후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 혹시 확진됐다가 투표 못하는 거 아닌지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사전 투표 이후에 확진되면은 투표에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생기고 나서 이제 그때 총선이 있었죠. 예. 총선 때도 뭐 확진 환자가 거소 투표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같은데 이제 투표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 자가격리자가 왜 일반인 투표 끝난 6시 이후에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하루 확진자가 한 15만 명씩 나오면 그러니까요. 그 부재자 투표에서 본 투표까지 한 닷새면 한 7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확진 환자가 투표를 하러 가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외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관위에서 내는 거 보면 임시 외출 허가증이라는 걸 발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발급을 해주고 이분들이 지금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제일 무난한 방법은 우리가 저번에 썼던 것처럼 일반인 투표가 끝난 다음 네. 6시부터 뭐 그 뒷시간, 그 뒷시간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또 대상자가 더 많아진다면 완전히 동선을 분리해서 다른 투표소, 같은 투표소 안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예. 있는데 그 공간은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가장 유력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확진이 됐더라도 재택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거소 투표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뭐 확진되신 분들도 아주 편리하게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